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지만 막상 개념이 애매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수천만 원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이해하는 게 절세의 첫 걸음이자 핵심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먼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는 세법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인데요. 세법에서는 경제적, 인적 관계로 인해 거래의 독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는 자, 즉 시장 가격에 의하지 않은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가 진짜 시장 거래냐 아니면 가족끼리 봐주기 거래냐, 이걸 구분하기 위한 개념인 것이죠.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조세평등주의, 즉 과세 형평성 때문인데요. 세법은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원칙 아래에 특수관계인 거래를 따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국세부가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법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상거래와 다르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인 시장 거래처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 거래를 세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접근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거래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지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를 수 있다라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조정해서 세금을 재계산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의 부당이전 가능성입니다. 조세 회피 수단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건데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동일인 간의 거래인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실질과세 원칙인데요. 거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맞춰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게 특징이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특수관계인끼리 한 거래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임원과 직원, 임원과 임원, 주주와 임원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지만 상증세법에서는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직원하고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기본 전제는 두 당사자가 혈연관계 등으로 얽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가족이면 무조건 특수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과 주주 간에서도 법인세법에서는 지분율 1% 미만인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특수관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상증세법에서는 30% 이상 출자 여부가 특수관계를 결정합니다. 즉 특수관계이다, 아니다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특수관계가 아닌, 즉 비특수관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세법상의 각종 제재는 특수관계에만 적용되니까 비특수관계로 거래로 구조를 설계하면 이러한 제재들을 피할 수가 있겠죠. 만약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도 한다라고 했을 때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요. 증여세 과세 리스크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법인에 양수하는 거래에 있어서도 비특수관계인 법인과 거래를 한다라면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입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요. 특정 법인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공동투자자 관계를 해소하거나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솔루션에서 이러한 구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와 대표님께서 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들을 종합해보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플랜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내용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활용 가능한 플랜은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재설계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회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이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